자, 그럼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데요. 중3 상담법. 중3 학생이 기말고사 끝나고 학원 옮긴다고 원장님한테 예고를 했고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봐요. 뭐 애들 가니까 거기로 간다는 건데 아직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고등부가 있긴 하지만 고등부가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아이를 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건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면 솔직히 해당 케이스 학생은 2주가 남았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거는 둘째 치고요.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보다 이제 왜 이동할까 일단 고민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. 고등학교에도 이 학원을 다닌다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혹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내가 더 발전, 변화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서 다음인가에서 강연했던 내용인데요. 요새 취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.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에 취직을 열심히 해서 인턴으로 일을 했어요. 인턴에서 한 3개월, 6개월 일을 했죠. 인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친구들이 정규직이 됐는데 야 인턴 때 그 힘든 기간을 버티던 직원들이 막상 정규직이 된 다음에 정규직이 됐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더래요. 그 회사도 미치겠는 거예요. 야 이제 인턴 가르쳐서 쓸만해서 정규직 채용했더니 그만둬. 그래서 왜 도대체 힘든 기간 다 버티고 정규직까지 됐는데 그만둘까 생각해서 원인을 찾았더니 변화가 없어서랍니다.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고3 애들한테 하는 거 있죠. 야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뭐 살도 빠지고 에이 어디 개뿔 다 거짓말이죠. 없던 여자친구가 어디서 갑자기 생기고 어떻게 뭐 살이 갑자기 빠집니까? 대학교만 간다고. 대학교 가면 여태까지 했던 건 불고 다 놀아. 그런 거 없어요. 요새 대학교 1학년은 1학년부터 취업 준비하는데 막연한 희망과 기대감,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. 인턴일 때 정규직 되면 뭐가 변하겠지, 좋아지겠지라는 희망 고문을 당했는데 정규직 딱 채용됐다고 소식 받고 연락 받고 와 좋아했는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 하고 있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뭐야? 정규직 됐는데 바뀐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고 예상이 안 되고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만두는 겁니다. 실제로 어제 신문기사인데 MZ세대들이 회사를 그렇게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보다 10년 정도 위에 그 상급 간부들이나 이런 뭐 대리, 차장, 부장, 과장 이런 분들 보면서 나의 10년 후 모습이 저거라고 딱 생각하고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고 발전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저렇게 여기서 노동력 착취당하며 버틸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탈출한대요. 뭐 그럴 만한 일이죠.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어떻게 했냐면 정규직 사원이 된 날 그 사람의 뭐 컴퓨터도 바꿔주고 의자도 바꿔주고 일단은 어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다 바꿔줬대요. 위치도 바꿔 자리도 바꿔주고 그랬더니 퇴직률이 줄었답니다. 되게 단순하죠. 뭐냐면 사람이 어떤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른 본인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변화가 느껴져야지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라면 기대치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자, 중등부에서 고등부를 갔는데 배우던 학원에서 고등부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막 긴장해야 된다고 막 해줬어요. 근데 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비슷한 교재와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비슷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. 그러면 뭘까요? 난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랑 달라진 게 없잖아. 내가 했던 여태까지 모든 것들은 중학생에 맞춘 거였나 본데 내가 고등학생 돼서도 이거라면 뒤처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. 거꾸로 말하면 학년이 바뀌거나 하게 됐을 땐 교실도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고 분위기도 바꿔주고 선생님도 바꿔주고 교재의 컨셉이나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들이 변환이 되게 되면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구나 확실하게 바뀌는구나 이런 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. 그게 안 된다라면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내가 더 있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탈락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남은 2주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이 변화될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. 기대치,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안정감이 생깁니다.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수업적으로 변화 측면을 보면 변화 요소를 보게 되면 수업 시간이 바뀐다든가 수업 요일, 뭐 수업 분량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. 담당 교사가 전담 교사 변환될 수도 있고요. 교실 이동, 교실 분위기, 커리큘럼, 구성, 속도 등등 뭐 이런 것들도
이런 것들이 아무튼 변화 줄 수 있는 요소는 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이걸 다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렵죠. 그러면 어떻게? 여기서 가능하신 것만이라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변화 요소를 만드셔야 되고 이 변화 요소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상상, 기대치를 주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형 학원들이 어떤 레벨표를 가지고 있고 레벨별 교재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이 레벨에 가면 이 정도 교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거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상상 기대치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일종의 계획표죠.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 누냐? 이미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이 있던가 후기가 있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.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냥 막연하게 보던 것들이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가겠죠.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동이 되게 되는데 이건 초등에서 중등, 중등에서 고등 갈 때 다 동일합니다. 동일한 내용이에요. 근데 이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지금 해당하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고등부가 수업을 하긴 하지만 고등이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요게 없고 그럼 최소한 로드맵이나 계획표,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성장시키고 끌고 가서 여기까지 무조건 만들겠다 이런 계획표라도 만드셔서 아이들하고 학부모한테 전달을 하고 간담회를 하든 설득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. 거기에 맞춰서 변화 요소를 줄 수 있는 한 만큼 최대한 변화 요소를 많이 주셔야지만 애들이 일단은 조금 더 버틸 거예요. 그럼 걔네를 씨앗 삼아서 걔네를 가지고 이 증거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반복을 해서 몇 년을 한 최소 1년에서 2년을 보내셔야지만 그 알맹이가 성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등이 더 남아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이거는 뭐 중3에서 고등 문제가 아니라 학년 이동이나 과정 변경 상황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걸 고민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